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주영입니다. 오늘 인증도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공유문서랑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문서는 저희 어떤 식으로 자료를 취합할지 내용이랑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 영상 주소, 그 다음에 저희 밴드 주소, 카톡 주소를 이렇게 공유문서 상단에 배치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사항들은 먼저 제가 우리 편찬시 유의사항을 먼저 이제 조금 본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고 한번 논의할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편찬상 유익점 타 시도에서 한 거 한번 들고 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에서 만든 이제 융합교과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가 있어서 이게 그나마 우리 내용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옆에 있는 건 윤리문제 탐구인데 이것도 인천에서 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공동된 편찬 기준을 준 것을 그대로 활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과목의 특수성인데요. 이렇게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9번을, 윤리문제 탐구 같은 경우는 9번, 10번을 별도로 배치하여서 교과목의 특색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교과서 구성체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위에 배치를 하셨고요. 밑에 보시면 이 교과 재량에 따라서 윤리과는 한 7개에서 7에서 10가지의 내용을, 그 다음에 역사과는 8에서 10가지의 내용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선정 조직도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교과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게 별도의 항목을 배치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윤리과보다는 역사과 부분에 12꼭지부터 18까지 많은 내용을 넣음으로써 교과 특수성을 좀 더 살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 유의사항인데요. 지필 유의사항을 제일 위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지 못했는데 지필 유의사항은 윤리과 같은 경우는 2개로 끝내버렸지만 이 전체가 다 역사과에서 만드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필 유의사항은 우리들만의,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 이제 거의 유일한 공통됨이 없는 지필 유의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경 써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타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놨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독도나 이런 분쟁 지역 같은 내용들 10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한국사와 세계사 교과서 만들 때도 요 문구를 넣으셨더라고요. 10번. 요거랑 그 다음에 뭐 요런 각종 이런 기본적인 어떤 참고하면 좋을 듯한 내용을 윤리과와 다르게 좀 더 대폭 넣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럼 경상남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있는가? 그럼 그걸 참고로 우리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본 부산광역시에 있는 이런 편집 기준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모든 내용을 거의 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넣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타시도 광역시에서 제안하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논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과서의 쪽수 부분입니다. 기타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페이지 수의 내용을 지금 보니까 윤리랑 역사가 같은 걸 봤을 때 이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 같은데, 한국사랑 세계사 교육부에 이제서 주신 그 내용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되게 범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새롭게 개정되는 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얼마나 참고가 돼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제 이런 인증 도서 편찬시 유의점을 이걸 작성할 때 분명히 성취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서가 성취 기준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교육부에서 만든 것도 이렇게 편찬상 유의점으로 성취 기준이 많이 반영됐는지가 궁금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게 별개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한국사도 그렇고요. 세계사도 보셔도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런 다음에 성취 기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좀 교육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편찬 기준은 교육부에서 모든 교과에게 주었던 기본적인 편찬 기준을 거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사랑 세계사가 역사과에 부합하는 그런 스페셜한 교과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적었다. 독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타났지만, 인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특정 교과의 어떤 특색이 확 드러나게 하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단은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윤리과처럼 가볍게, 인천의 윤리과처럼 가볍게 바꿔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진하게 우리 교과의 특성을 반영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우리가 논의할 점으로 돌아가서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방법은 제가 본 방식으로는 일단 편찬산 유의점을 교육부에서는 되게 간소하게, 인천에서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사회와 윤리 문제 탐구,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교과끼리, 또 교육부와 인천, 다시 이제 교육부와 이제 지방 교육청 간의 어떤 이제 그런 차이점, 이런 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을 잡으시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찬 기준을 이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편차상 유의점으로 이것을 끌고 들어올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본인들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 공유문서의 편찬상 유의점, 교과서 구성 체계, 내용 선정 및 조직, 지필 유의사항, 기타 분량 등의 각각의 표를 제가 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탭에 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본인의 성을 쳐주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넣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한 번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정된 내용들은 그 타시도나 교육부에서 활용한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 요걸 참고해 보시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를 이제 중심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과 특성을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 이 전체적인 경상남도에서 인증 도서를 편찬할 때 유의할 점이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가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는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지, 교육부 타시도 참고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그 가이드라인 기타 부분에 보니까 교과서 쪽수 분량이 있던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뭐 정해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제출 기한이 4월 11일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1일이 맞는지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요거는 장학사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만약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부산시교육청처럼 수정해 갈 것인지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모였을 때 얘기하면서 5번 공유문서에 추가로 이제 선생님들이 위원님들이 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다 이제 검토해보고 확정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자료 취합을 언제 할지, 그리고 자료 취합 일시와 자료 취합한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이 보시고 언제 논의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이면 출장은 어떻게 할지, 온라인으로 한다면 일과 중에 우리 공강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할지, 아니면 일과 외라면 언제가 좋을지, 요것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문의를 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우리가 작성한 이외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자료 취합을 논의하게 되는 요때 두 번째, 그러니까 1차 취합이고 2차는 이제 모이는 거죠. 그죠? 모일 때 한번 요 문제는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희 시험 기간이 이제 바로 다 다음 주여가지고 출제가 너무 늦어서 네, 선생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과목 수가 많고 요즘에 수업도 많으시고 그럼 교재 홍보도 하시고 어제 주저주저리 좀 늦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급하게 자료 취합을 하게 돼서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카톡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